네, 안녕하십니까. 바둑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정석당당 털랑자입니다. 요즘 이 좌악위에 있는 정석을 공부 중인데 굉장히 어렵죠. 지금까지 했던 거를 짧게 복습을 하자면은 이렇게 젖힐 때 치받는 수는 우상에 흙이 있어서 흙에게 축이 좋을 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이 안 좋을 경우에는 요 정석을 쓰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축이 좋을 때는 흙이 이쪽을 끊습니다. 그러면 백이 이 두 점을 살리면서도 이 12한테도 영향을 주고 귀쪽에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입구자를 가는 게 보통이고요. 그러면 흙도 축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늡니다. 이 축이라는 건 만약에 백이 이렇게 성급하게 둔다. 그럼 단수치고 늘고 단수치고 늘고 단수치고 따면은 단수치고 있고 단수치면 요 축이 되죠. 거의 핵폭탄급이기 때문에 이 축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 축을 막기 위해서 백도 여기를 못 젖히고 바로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흙이 젖히면 여전히 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 젖히던가 해서 축을 방비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석점에 좀 더 압박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보다는 호구를 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단수를 바로 안 치고 젖혀도 됩니다만은 이거 까먹었다가 나중에 백이 망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단수를 미리 쳐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있고요. 백이 젖힐 때 흙이 손 따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백이 따먹는 순간 백의 약점이 해결이 되면서 흙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흙도 이쪽을 먼저 이어야 하고요. 이때 이렇게 호구 쳤을 때 나오는 정석을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정석, 이걸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장면도 1 나왔죠? 이제 시작인데 23수. 22의 이음에 이쪽 약점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외면을 했다. 흙이 이쪽으로 끊는 수도 있고 이쪽으로 바로 끊는 수도 있는데 이쪽을 먼저 끊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면도 2 외안붙임, 맞춤법이 엉망인 것은 일종의 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저번에 배웠을 때는 이쪽이 지켜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이쪽으로 늘어도 이쪽 약점이 부각이 되지 않거든요. 여기가 지켜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안 지켜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순이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만 이쪽을 끊었을 때 이 양단수가 남아서 이거 여기를 또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한 약점을 두 번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을 그냥 이어가지고 한 번에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쪽을 바로 끊는 수도 있는데 요 수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요 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젖히고 있고 여기까지는 당연하고요. 저번 시간에는 백이 이쪽에 붙여서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백이 이쪽으로 둬요. 백이 여기 한 수 더 있으니까 붙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여기 안 붙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백이 이렇게 늘면은 흙도 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 붙여서 백의 약점을 추궁하게 됩니다. 참고도 2-1 붙이면 망하니까 안 붙임. 백이 붙이면은요 흙이 이쪽으로 막질 않습니다. 이쪽으로 막으면은 너무 간단하게 백이 1로 있고 이었을 때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은 흙이 계속 이 선을 기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게 흙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밖으로 막지 않고요.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그러면 백도 이쪽을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늘어버려요. 만약에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흙이 바깥쪽으로 단수를 치고요. 백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딸 때 흙이 이쪽 단수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잡힐 수는 없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뭐 패고 나발이고 이제는 안 받아요. 뭐 어떤 패를 쓰는 간에 그냥 빵빵 때려버리면 끝입니다. 있는다 해도 역시나 뭐 단수 쳐버리고 역시 이어버리면은 이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흙이 너무 간단하게 백을 잡은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굉장히 많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때도 백이 이렇게 느는데요. 이 모양을 뭐 보신 기억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젖히면 귀는 잡혔죠. 혹시나 제 저번 강의를 기억하시는 분은 이런 모양 되면 백이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된 장면에서 이렇게 두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단수를 치고 잡으면은 이렇게 하면 완전 그냥 싸발려 버렸죠. 예, 싸발려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를 그러면 먼저 끊으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 맞는 말씀이에요. 먼저 끊으면 됩니다. 먼저 끊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연결을 할 때 단수 치고 흑도 이 한 점을 활용하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흑도 이렇게 둬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이 선을 기어 나가면 요 반대쪽에 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백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은 흑이 귀를 버리거나 아니면 귀를 후수로 살거나 하게 되거든요. 인공은 그렇게 되면은 귀를 살리면은 정말 바둑이 그냥 끝날 정도로 많이 기울고요. 귀를 죽인다고 해도 백이 많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여기가 지켜지는 바람에 이쪽을 이렇게 늘어서 둘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 약점이 아직 남아 있어서 늘지 못하고 이렇게 이었느냐, 거기서 오는 이쪽 두터움의 차이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흑이 좋고 우상의 경우는 지금 백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도 2-2 104는 또 뭐야? 아까 전 참고도는요, 백이 왜 여기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느는가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 흑도 막지 않고 이렇게 건너 붙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바둑이 끝나요.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이렇게 뒀을 때 흑이 더 이상 뭘 하든 간에 수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집을 내려고 해도 결국은 이게 좀 흑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도 흑이 이쪽을 메우자니 이쪽으로 패를 들어올 거고, 그렇다고 바깥쪽으로 오자니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하면 백이 먼저 따는 패잖아요. 그래서 이게 흑이 불리하기 때문에 초반에 흑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이쪽을 잡는 걸 보여드렸지만 이쪽을 잡아도 백이 많이 좋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실 흑이든 백이든 이걸 버리고 빨리 이쪽을 둬야 된다. 흑은 이쪽을 끊어야 되고 백은 이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살리려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고요. 흑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그나마 여기를 끊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백이 여기를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어차피 변은 죽어 있는데 활용의 여지를 없앤다. 이쪽에 저기 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두는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벌려서 여기를 깨고,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면은 이 돌이 약해졌으니까 이쪽은 활용한 걸로 만족하고 뒤쪽을 더 깬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좌상 쪽에 그런 활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런 수를 둘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안 익히셔도 되고 그냥 백이 1로 늘었을 때 흑이 막으면은 잡혀버린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장면도 3, 50수 외우고 호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좌상 쪽엔 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흑이 건너 붙였을 때 우리 생각엔 끊거나 젖히거나 바로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단 연결을 한다. 이 자체로 연결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도 이 귀의 흑을 효율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하나 끊어둡니다. 백이 이쪽을 먼저 지키는데 손이 돌아오면은 백이 좀 많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흑은 이쪽 끊는 타이밍하고 이쪽 끊는 타이밍 두 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백은 바로 찔러가요. 이 변화가 얼마 전 김은지 대 나카무라 스미레, 한중일 여자 천재 삼국지였나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백이 나오면은 당연히 흑도 나와야죠. 그때 백도 위쪽을 먼저 밉니다. 이게 축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에 뭐 빨리 잡겠다고 이런 식으로 수를 배우면 이거 축으로 바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축을 방비를 해야 되는데 이쪽을 먼저 미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흑도 이럴 때 단수 하나 치고 미는 이런 리듬을 탄 행마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백이 이제 끊을 수 없죠. 축으로 바로 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백도 막는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안 되는 건 뭐 너무 쉽게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었을 때 백도 이렇게 잡는 게 최선이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뭐 순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먼저 이쪽을 하나 밀면은 역시나 요거를 먼저 배합을 해두고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선으로 붙이는 게 맥점이다. 왜냐하면은 3선으로 밀면은 이렇게 하나 꼬부릴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반항을 못 합니다. 왜냐면 젖혔을 때 이거 잡을 수가 없죠. 자충이라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2선 붙이든 3선 밀든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아주 예쁘게 싸발랐죠. 예쁘게 싸바른 상황인데 흑은 여기를 단수를 쳐서 완벽하게 살아둡니다.
하변으로 완벽하게 진출을 해도요. 이 수를 게을리했다가는 그럼 백이 여기를 늘었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뛴다고 해도 이거 끊어버리면 맛보기죠. 이거 늘면 이거 잡히고 그렇다고 이거 늘면 이거 잡히고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흑은 여기 하나 단수를 쳐가지고 흑이 살면서 하변으로 진출하는 거를 확실하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백은 뭐 여기를 두고 흑은 뭐 이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까지 되면 이제 뭐 더 이상 정석의 범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은 하변과 좌변에 세력을 쌓았고요. 백은 실리를 크게 차지를 했는데 지금 좌상에 백이 있을 때는 이 세력이 그렇게 엄청나게 두텁다거나 아니면 막 빛을 발한다거나 그러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백이 미세하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 흑이 있을 경우에는 흑 세력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이 넉 집 정도 불리해진다고 해요. 물론 좌상이 흑일 때는 백은 또 다르게 두면 돼요. 참고도 3-1 바둑은 타이밍이다. 아까 전에 여기서 축을 피하기 위해서 백이 이쪽으로 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치면은 아까 전에 흑이 이렇게 단수 치고 느는 리듬을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쪽부터 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될 것 같고 축도 없고 뭐 그런데 여기서는 흑이 이쪽으로 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흑도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늘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더 낫죠. 그때 흑이 이렇게 붙여버리는 게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이러는 건 당연히 안 되죠. 너무 쉽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것도 이쪽을 늘어서 이건 잡힌 모양이죠. 호리병 모양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흑이 살리고자 이렇게 두게 되는데 이때 먹여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먼저 먹여치게 되면요. 이렇게 늘었을 때 빈삼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흑이 이쪽은 세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백은 세수만 넘기면 돼요. 세수만 넘겨버리면은 이쪽도 잡히고 이쪽도 잡히고 깔끔하게 잡혀버리는 데다가 지금 이렇게 치지도 못하죠. 이렇게 했을 때 얘까지 잡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흑이 먼저 먹여치는 거는 좋지 않은 수입니다. 이렇게 흑이 늘고 백이 민 다음에 그 다음에 먹여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때 단수를 치고 이으면 이제는 아름답죠. 이건 축도 아닙니다. 이거는 장문이 성립을 하죠. 제가 이 참고들을 보여드리는 게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들의 바둑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둑을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들을 외워둬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돌이 붙어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 정석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여치는 타이밍에 관련된 문제가 수군대사전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사활천재 같은 책에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이 수를 빈삼각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뒀을 때. 그렇죠? 이쪽 빈삼각이 아니라 이쪽 빈삼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수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타이밍 그런 거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장면도 4, 정석인가 중반인가. 아까 전엔 좌상에 백이 있는 경우로 보여드렸는데요. 좌상에 흑이 있을 경우는 이리로 찌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젖힙니다. 그러면 흑도 당연히 한 점을 살리고 백이 여기를 단수를 치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로 이어도 됩니다. 이어도 흑이 손해를 거의 안 보고요. 이게 훨씬 더 심플하니까 이렇게 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시면요. 백이 이거 하나 선수를 하고 이거 지켜둘 때 이렇게 해서 하변으로 완벽하게 진출을 해 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흑 대마를 공격하는 그런 변화가 되는데 이게 뭐 죽을 돌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돼봤자 흑이 반집 정도밖에 안 불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변화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공이 일단 제시하는 참고도는요. 이 상황에서 이걸 따지 않고 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냐? 만약에 여기를 따잖아요. 그러면은 단수 치고 단수 쳤을 때 이을 수가 없죠. 자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백이 함부로 여기를 바로 따질 못한다. 그래서 백도 여기 단수를 치고요. 여기 늘고 백도 막고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늘 때 이제는 흑이 지킵니다. 백은 어차피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흑은 이쪽을 밀 수가 있다. 물론
물론 이제 이쪽을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이게 단수 쳐서 너무 복잡한 싸움이 되니까요. 가장 단순한 참고도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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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흑이 또 하변을 이렇게 진출을 해둡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은 흑은 하변으로 잘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얘도 한 집밖에 없긴 하지만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었기 백의 경우에도 좌상에 있는 화점과 이 세력이 호응하는 거를 적절히 견제했기 때문에 서로 만족이다. 솔직히 저는 방금 보여드린 이런 변화나 이런 거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이렇게 씌우는 수는 솔직히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약에 이렇게 두어 본다.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쪽부터 먼저 끊는 거다. 그럼 상대가 이으면은 이렇게 젖혀 있고 이렇게 할 때 이쪽을 건너붙이는 수가 중요하고 상대방이 연결을 할 때 이쪽을 끊으면은 일단 흑이 많이 불리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후에 핵마의 리듬, 아까 전에 이쪽에서 단수 치고 느는 그런 수들이라든가 축과 관련해서 이쪽부터 먼저 밀어야지 이쪽부터 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쪽 수상전에서 먹여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여러분들의 바둑 수익기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석은요. 참고도는 몇 개 없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워서.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쪽을 끊는 이 정석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